안녕하세요. 릴리스의 1호 여신 한하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릴리스의 사용 방법,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화장품의 특징이라든지 그런 그 성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거든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안제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고체형의 비누보다 액상에 가까운 폼 클렌징을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고체 비누는 비누를 딱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공 경화제를 넣는데요. 이 경화제는 수분을 날려서 딱딱하게 만드는 성분이라서 저희 피부에 사용했을 때 수분은 날리고 딱딱해지려고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고체의 비누로 미립자 거품을 내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이 경화제가 들어있는 비누는 자꾸 딱딱해지려는 성질 때문에 스무스하게 녹아서 좋은 거품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세정력도 많이 떨어지면서 그냥 건조함만 남을 뿐이죠. 저희 릴리스 클렌징은 타 클렌징보다 엄청나게 작은 초미립 거품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작은 거품일수록 우리 피부에 메이크업 잔여물이나 미세먼지로 인한 세균성 노폐물 등을 깨끗하게 청소해 줄 수 있습니다. 세안은 예쁜 피부를 만드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피부 속이 깨끗해서 흡수 저장할 상태가 좋아진다면 그만큼 효과는 더 커지겠죠. 폼 클렌징에 좋은 성분을 다 때려 넣는다고 해도 사실 세정제라는 것은 씻어내는 작용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성분들이 남아있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좋은 성분들을 넣었다라고 이제 어필을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좋은 성분을 넣을수록 그나마 자극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덜 된다는 그런 표현인데, 사실 피부에 이것이 남는다는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피부가 세안을 하고 나서도 촉촉한 느낌이 드는 그런 세정제도 있고, 그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 이 촉촉함을 남기기 위해서는 인공 오일이라든지 실리콘 성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그 유막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 위에 스킨케어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별로 좋지는 않죠. 이건 사실 마케팅의 한 부분이고, 가장 좋은 폼 클렌징은 자기 본연의 작용에 충실한 폼 클렌징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세정력 좋은 그런 폼 클렌징이 가장 좋은 폼 클렌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릴리스 폼 클렌징은 그동안 피부를 잘못 관리하셔서 쌓였던 묵은 각질까지 세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클렌징을 사용하셨을 때 처음에 각질이 일어난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고 많이 당기는 느낌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건 그 세안을 하신 후 스킨케어 단계에서 충분히 수분 공급을 해주시고 케어해 주시면 오히려 더 맑고 깨끗하고 화장이 잘 먹는 그런 피부로 관리가 되실 겁니다. 이번에는 화장수 토너인데요.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세안 후에 수분이 남아있을 때 화장품을 바르기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세안 후 3분 이내에 화장품을 바르기 시작하면 좋다고 얘기들 합니다. 토너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최근에 대세인 게 그 미스트 형식의 용기에 담겨 나오는 미스트 토너, 이렇게 덜어서 쓰는 용기에 나오는 제형이 좀 더 딱딱한 그런 토너가 있죠. 저희 릴리스 토너도 미스트 형식의 토너인데요. 이는 두 가지 기능을 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세안 후에 수렴 정리를 하는 기능하고, 그리고 휴대를 하면서 일정 시간 내에 뿌리는 미스트 가드 형식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인 토너의 기능이 깨끗이 세정이 되어 조금 건조한 듯한 피부에 앞으로의 화장품들의 영양 성분을 놀라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본 영양을 깊숙이 넣어주는 역할과 모공을 조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흔히들 모공을 조여주면 다음 화장품의 영양이 절대 들어가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모공으로 화장품의 영양분이 들어간다는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모공은 좁을수록 좋죠. 흡수는 표피 전체가 해가는 것입니다. 모공이 아니라요. 오히려 모공에 화장품 영양분을 많이 넣는다면 그 피지가 나와서 다시 밀어내는 역할을 하죠. 저희 이제 미스트를 뿌려주시고 그리고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피부 표면에 화장품이 응축이 돼서 그 모공을 막고, 막힌 모공이 피지를 제대로 분출하지 못해서 화이트헤드 같은 그런 그 피지 덩어리를 만들어내는데요. 그래서
화장품을 검지 중지로 두드려서 흡수시켜 주라고 하죠. 근데 이거를 고타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되게 힘들어요. 잘 안 돼요. 저는 손아트도 잘 안 돼가지고 손가락이 되게 뻣뻣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잘 안 돼서 그냥 두드려서 이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그냥 두드려서 흡수시키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초 라인을 바르셨을 때 최대한 흡수시키도록 이렇게 두드려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엔 앰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화장품을 사용할 때는 다음 화장품을 바를 때까지 30초에서 1분간 텀을 주셔서 흡수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바로 막 바르는 것은 화장품의 좋은 영양들을 피부 표면의 반 이상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 돼요. 앰플은 사실 에센스의 한 부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에센스는 고영양을 가진 기초예요. 에센스 안에 제형에 따라서 앰플, 세럼, 그리고 에센스로 나뉘게 됩니다. 예전엔 앰플을 특별 케어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매일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앰플도 데일리 케어의 한 종류로 자리 잡아서 세럼이나 에센스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더 많은 영양을 공급해서 피부를 개선시키는 데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관리법을 아주 권장을 해요. 피부는 그 특별한 때만 관리한다고 급 나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꾸준히 내가 무언가를 한 만큼 달라지죠. 그래서 매일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제품으로 시간을 조금만 더 투자한다면 어느샌가 제 피부는 남들과 달라져 있을 겁니다. 앰플 사용 방법은 눈 밑에 작게 3방울, 이마턱에 1방울씩, 그리고 양볼에 1방울씩 떨어뜨려서요. 검지, 중지, 약지 이 세 손가락으로 살살 펴바르시는데 이 펴바르시는 걸 한 2바퀴 정도,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고타법으로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엔 세럼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세럼도 앰플과 바르는 방식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눈 밑에 작게 3방울, 양볼에 1방울, 그리고 이마턱에 1방울씩 떨어뜨려 주시고 가볍게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펴발라 주세요. 2바퀴 정도 전체적으로 도시고 다시 고타법으로 두드려 주세요. 근데 이 고타법 참 어렵긴 한데요. 그냥 편하게 두드려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크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영양을 흡수시켜서 피부 속을 이렇게 채워주셨다면 크림은 그런 영양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코팅을 해주고 외부의 오염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 물광 피부라고 해서 번쩍번쩍 광이 나는 피부 표현이 유행이었고 마치 기름칠을 한 것처럼 보이는 과한 표현을 하는 크림 제품들도 정말 많았는데요. 이런 유행하고 그리고 광력 크림이 주는 부작용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물광이라는 건 수분을 통해서, 수분 성분을 통해서 광을 내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 나와 있는 크림들은 표면에 번쩍임을 주기 위해서 유분 성분인 오일이라든지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걸로 광을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화이트헤드 유발이나 그리고 트러블, 그리고 온종일 바깥에 미세먼지는 다 흡착시키고 집에 돌아오는 꼴이 되는 거예요. 물광 피부를 정말 표현하고 싶으시다면 좋은 수분 크림을 바르시고 거기다 난 역시 더 광을 내고 싶어. 그러면 약간 젤 수딩 크림 같은 걸 섞어서 광을 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런 인위적인 광을 너무 선호해가지고 그렇게 피부에 부담을 주는 건 사실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피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인 인위적인 것들을 자꾸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크림은 적은 양을 바르면 사실 매트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너무 많이 바르면 또 겉돌고 화장이 밀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적절한 양을 바르시는 것이 좋을 듯해요. 크림만큼은 전체적인 손가락 전면을 이용해서 손의 온도를 이용해서 녹이고 덮어주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크림은 가드를 해주는 것으로 흡수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르시고 마구 두드리시고 이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손의 온도를 이용해서 충분히 펴발라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선크림을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기초 라인을 다 사용하시고 크림을 사용하시고 선크림을 보통 바르시죠. 크림을 바른 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30초에서 1분 정도 지나고 적당량을 이제 바르시면 되는데요. 사실 나는 뭐 태양을 정말 자외선을 정말 많이 가드하고 싶어 그러면 사실 덕지덕지 바르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적당량을 펴 바르시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선크림을 막 덕지덕지 바르면 효과가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는 그 선크림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어요. 그건 무기자차라고 하는 그 표면에서 자외선을 튕겨 나가게 하는 종류의 선크림일 경우에는 사실 덕지덕지 바르면 효과가 좀 크긴 하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이제 표면에 컬러막을 씌우는 격이라서 백탁 현상이 굉장히 허옇게 올라오죠. 그게 일반적이죠. 이 유형의 최대 단점은 컬러 파우더를 많이 넣어서 만드는 형식이라서 아무리 좋은 수분 크림을 쓴다 해도 표면이 뻑뻑하고 매트해지고 답답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유행하는 게 또 유기자차 방식을 많이 이제 유행을 타기도 했어요. 자외선을 일단 흡수를 시켜서 열과 진동으로 변환시켜서 소멸을 시키는 방법인데 사실 이 방법은 믿음 가는 방법은 아니에요. 일단 들어온 자외선이 몸 안에서 피부 안에서 완전히 소멸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한 그 유무기자차 선크림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제품이 가장 자극도 적고 자외선 차단도 어느 정도 잘 되고 피부가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눈이 따갑지 않을 정도의 순함과 수분을 지키기 위한 세럼형 차단제를 선호하는데요. 그래서 탄생시킨 게 릴리스 선크림이고 아주 만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그 사업자분들도 써보시고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하세요. 선크림 사용은 크림과는 다르게 검지하고 중지를 사용해서 꼼꼼하게 펴붙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광대 부분도 도드라지게 자외선을 강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라서 한 번 더 덧발라주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오늘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런 그 장편의 유튜브를 방송을 처음 녹화를 한 건데요. 정말 유튜버님들 그리고 아나운서 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사실 배우이기 때문에 대본을 받고 그 대사를 외워서 표현하는 것에는 굉장히 익숙하고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긴 한데 이렇게 즉흥적으로 물론 대본이 있긴 하지만 거의 즉흥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지금 계속 곁눈질을 하면서 막 열심히 하긴 했는데 좀 보기 추하셨어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릴리스 이 이야기를 담아내는데 사실 굉장히 이거 짧게 커팅 많이 한 거거든요. 사실은 훨씬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더 많았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디자인 디렉터 분께서 안 된다. 이렇게 많이 담으면 사람들이 지루해서 안 본다 해서 많이 잘라낸 거예요. 그래서 릴리스는 여신 남신 화장품으로서 순도가 높은 좋은 성분들을 가득 품고 있는데요. 제가 정말 이거는 저의 얼굴과 이름을 걸고 직접 좋은 성분들을 공수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남다른 애착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긴 이 릴리스 성분 이야기는 제가 따로 담아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옆에서 뭐라고 하네요. 오늘 제 미흡한 방송 봐주시느라고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꼭 누르라고 시키거든요. 옆에서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제가 올리는 앞으로의 이렇게 이런 영상들이라든지 이런 거 좀 시간을 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열심히 해서 앞으로는 더 프로처럼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릴리스 성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